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87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전표 입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이 일반전표 입력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그리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생소한 회계 처리를 보긴 할 텐데 그리 어렵진 않아요. 문제 보겠습니다. 4월 8일입니다. 신축 공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 등 합계 300만 원.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건물에 대한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해서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물로 분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화재 보험료 2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다. 그럼 300만 원, 200만 원 합해서 500만 원을 전액 다 보통 예금으로 대변에 써주고, 취득세 300만 원은 건물로 분기하는 거죠. 건물. 그 다음에 보험료는 제조원가라고 했기 때문에 제조원가 500번대로 200만 원 써주는 거죠. 입력하겠습니다. 4월 8일 자변에 건물 금액은 3 플러스 또 자변이죠. 보험료 제조원가이기 때문에 500번대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기억하시죠? 103 500만 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4월 16일입니다. 영업사원용 도서는 책이죠. 책.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800번대 판관비 200만 원은 20만 원. 보통 예금에서 지급.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이겠죠. 자변에는 도서 인쇄비. 4월 16일 입력해 보겠습니다. 16일 자변에 도서 인쇄비 800번대 판관비 금액은 20만 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103이죠.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죠. 9월 27일로 가겠습니다. 3번 9월 27일 일을 딱 보면 좀 뭔가 복잡해 보여요. 금액도 복잡하고 무슨 가산세도 있다고 그러고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복잡해 보일 뿐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기 확정 신고에 대한 부가세 1,400 얼마 이거 납부 벌써 포함해가지고 이거를 보통 예금에 납부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대변에 보통 예금이 나가겠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이 금액 그대로 보통 예금이 실제로 나갑니다. 일단 쉬워요. 그 다음에 6월 30일 부가세 미지급 세금은 1,427만 원이며 6월 30일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게 이만큼 계산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미지급 세금 우린 처음 보지만 미지급이다. 부채라는 걸 알 수 있죠. 미지급 지급해야 될 걸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부채를 납부한 겁니다. 그렇다면 부채의 감소 차변에 미지급 세금을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다는데 가산세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라. 그럼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세금과 원가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차변에 세금과 원가. 그래서 세금과 원가 이만큼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해주고 남은 금액은 미지급 세금이라는 거죠. 이 문제에서 가만히 보니까 계정 과목을 다 주어졌어요. 보통 예금, 미지급 세금, 세금과 원가, 계정 과목 다 주어지고 숫자도 따로따로 친절하게 다 계산해서 주어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일도 없어요. 뜯어보면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기 때문에 용어를 처음 보기 때문에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일단 분개를 해놓고 보면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니까 대변의 보통 예금. 그 다음에 판관비 세금과 원가로 처리해라. 차변의 세금과 원가.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납부한 거다. 그러면 부채의 감소 차변. 천천히 생각하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다고요? 죄송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강사고 세무사니까 안 어렵지. 그런데 역시 죄송합니다만은 조금만 보면 쉬워요. 조금만 연습할 때 조금만 연습하시면 쉬워지는 문제입니다. 9월 27일 차변 미지급 세금 얼마인가요? 1427 400 미지급 세금 여기 있네요. 260 1427 400 1427 400 1427 4000 이렇게 되네요. 순간 헷갈렸습니다. 차변에 또 세금과 원가. 차변에 세금과 원가. 판관비 800번대죠. 금액은 274060. 이번엔 대변 보통 예금 103번. 합금액 이 금액 자동으로 입력됐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9월 15일 제품 운반용 트럭
제품은 뭐 트럭이든 소형차든 뭐 다 합해서 차량 운반구라고 하죠. 트럭,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 2,500만 원, 감가 노계액 2천만 원짜리를 노후에 배차됐다, 배차한다. 그러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취득가액 그대로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는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액. 개차하는 부대 비용 35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나가겠죠. 감가상각비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대변으로 기록되는 게 보통예금 35만 원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 운반구가 2,500만 원 원금 그대로 대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액. 배차했을 때는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시험에서는 저번 손실이 나와요. 왜? 장부 금액 그대로 저번 손실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자는 저번 손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분개하겠습니다. 천천히 분개도 천천히 한번 해보죠. 9월 15일 일단 대변으로 나가는 게 보통예금.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출금이 아니고 대변에 4번 대변 103 보통예금 35만 원. 그리고 또 대변이죠.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금액은 2,500만 원. 이번엔 차변입니다. 무조건이죠.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에 대한 거. 차량 운반구. 209번으로 해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 금액은 2천만 원. 20 플러스 플러스. 나머지 보니까 차변 합계가 2천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요. 대변 합계는 2,535만 원. 차변에 뭘 써야 됩니다. 저분 손실. 저분 손실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쓰는 거죠. 저분 이익은 대변에 써야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저분 손실. 차변에 저분 손 검색하면 유형자산 저분 손실이 970번에 있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월 12일입니다. 영업부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일단 당일은 8월 12일 말하고요. 영업부이기 때문에 판관비죠. 800번대 20만 원을 보통예금 지급했다. 그런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고 일용직 근로자는 잡급으로 처리합니다. 판관비의 잡급 입력합니다. 8월 12일 차변의 잡급 800번대 금액은 2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 오케이. 20만 원. 넘어갑니다. 4월 9일이네요. 매장의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48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 모두 비용 처리. 모두 비용 처리하라는 말은 보험료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매장입니다. 매장은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죠. 그래서 800번대 판관비. 차변의 보험료 48만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4월 9일입니다. 차변의 보험료 판관비 금액은 48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 오케이. 쉬우신가요? 안 쉬우시다고요? 죄송합니다. 쉽다고요? 고맙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쉽다고 여기서 하죠. 안 쉽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1월 25일입니다. 영업팀에서 사용한 수도요금. 영업과 관련된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 공장의 전기요금은 전력비죠, 전력비. 그래서 수도광열비는 800번대, 전력비는 500번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 써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11월 25일입니다. 11월 25일. 차변에는 수도광열비 800번대, 오케이. 12만 원. 또 차변에 전력비. 800번대가 아니고 500번대 전력비. 금액은 250만 원. 대변에는 현금 101. 오케이. 101 기억하시죠? 101 현금. 102는 당좌예금. 103은 보통예금. 외상매출금은 108.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자기주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처분손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처분손실은 자본의 일종이죠. 일종의 자본이죠. 자본 5가지 항목 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단기 수익, 단기 손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분이익이 나왔는데 재무세포에 보니까 처분손실이 잔액이 있더라. 그럼 처분손실부터 먼저 상기해주고, 만약에 처분손실이 나왔는데
재무제표 보니까 자본 파트에 저분 이익이 잔액이 있더라. 그럼 저분 이익부터 먼저 상계해주고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론 파트에서 배우셨는데 잠깐 이론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분개해 보겠습니다. 4월 24일입니다.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천주, 액면 1,000원, 주당 장부가액 1,240, 우리는 주당 장부가액이 더 중요한 정보죠. 전량을 120만에 처분했다. 그럼 원가가 얼마냐? 장부가액이죠. 1,000주 곱하기 1,240원 하면 124만 원입니다. 124만 원이 장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124만 원짜리를 120만 원 받고 팔았기 때문에 4만 원 손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 써주고 자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 120만 원, 나머지 4만 원은 처분 손실. 단순하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4월 24일이네요. 4월 24일. 차변에 보통 예금 103, 입금된 금액이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자기 주식. 얼마? 124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는 처분 손실이죠.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여기 있네요. 4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는 거죠. 이번 문제입니다. 10월 23일 자기 주식을 처분하였다. 일단 처분하고 보네요. 처분하였다. 장부가액은 1억 2,345만 원. 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처분가액은 둘째 주 처분가액은 1억 2,500만 원. 1억 2,345만 원짜리를 1억 5,500만 원 비싸게 팔았네요. 비싸게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 그럼 보통 예금에 입금되는 금액은 1억 2,500만 원이죠. 1억 2,500만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 취득원가는 1억 2,345만 원. 이거는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고 1억 2,345만 원을 1억 2,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저분 이익, 비싸게 팔았으니까 저분 이익이 생길 거다. 오케이, 저분 이익 좋습니다. 괄호에 저분 이익 잔액 170만 원 있다. 저분 이익이 나온 상황에서 저분 이익 잔액이 이만큼 있다는 거는 뭐 분기하는 데는 별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죠. 만약에 저분 손실 잔액이 있었다면 이때는 저분 손실부터 먼저 없애주고 남는 금액을 저분 이익으로 썼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분 이익이고 똑같은 저분 이익이기 때문에 상계해 줄 것도 없이 그냥 저분 이익 전액 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10월 23일 보겠습니다. 10월 23일 차변에 보통 예금 103 금액은 125 플러스 1억 2,500 대변에는 그래서 대변 자기 주식 금액이 12345 0000 12345 0000 이렇게 되고요. 또 대변이죠. 저분이익 자기 주식 저분이익 그렇죠. 155만 원 이러면 끝납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익이네요. 수익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7월 16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 풍림철강 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수령하고 배당금을 보통 예금 계좌로 지급받았다. 세금 고려하지 말고 지급 통지서 수령일에 배당 확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일단 보면 가장 쉬운 게 보통 예금 계좌로 지급, 보통 예금이 증가했어요. 차변에 보통 예금입니다. 금액 얼마? 150만 원. 차변에 150만 원 보통 예금이고 대변에는 배당금을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배당금 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7월 16일 차변에는 보통 예금 103 금액은 150만 원.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 맨 밑에 있네요. 금액 150만 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일단 서식이 나오면 그냥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11월 27일 대주주로부터 토지, 대주주가 4,800만 원 주고 취득했어요. 대주주의 토지 가격은 4,800만 원. 토지 정의를 현재 공정가치는 5천만 원. 우리는 정의를 현재 공정가치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토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소유권 이전 비용이 있어요. 280 얼마를 보통 예금으로 지출했다. 그럼 이거 소유권 이전 비용, 취득 부대 비용이죠. 이거 합한 금액이 토지 가액이 되는 겁니다. 5천만 원에다가 취득 이전, 소유권 이전 비용 합한 게 토지 가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더하기 2,800 얼마 해서 토지가 차변에 5,280 얼마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보통 예금은 대변이니까 대변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공정가액 그대로, 공정가액입니다. 공정가액 그대로 자산 수증 이익, 물건을 공짜로 받았을 때 자산 수증 이익이죠.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7일 차변 토지 금액 다 합한 금액 그대로 52873,430 52873,430 이 복잡한 숫자 다 정확하게 입력해야 됩니까? 입력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이에요. 빵점 받기 싫으면 정확하게 확인해가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에 자산 수정이익 얼마? 5천만 원 5천 플러스 또 대변이죠. 보통예금 103 나머지 2873430 숫자가 복잡해서 그렇지 어렵진 않죠. 8월 22일 가겠습니다. 거래처인주 케어전자의 외상 매입금 220만 원 중에 50%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 그러면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110만 50% 11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상환을 면제받았다. 빚을 당감받았다는 이야기에 부채를 면제받았다 해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 50%. 전액 외상 매입금 전액 다 차변으로 와서 부채의 감소 없어지고 당연히 외상 매입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8월 22일입니다. 8월 20일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맨 밑에 거래처 케어 220만 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 화살표로 넘어가야 거래처 입력이 안 되죠. 엔터로 넘어가면 거래처 입력이 돼버려 가지고 뭔가 이상해 보여요. 화살표로 이렇게 넘어가고 110만 원 대변 또 대변이죠. 채무 면제이익 채무면 엔터 채무 면제이익 110만 원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출금 전표입니다.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아요. 서식이 나왔다. 서식은 나오면 쉽다. 그렇죠. 7월 21일 제조부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종업원 우상일 씨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변의 현금 급여 지급 영수증을 발행했다. 적절한 대개체를 하시오. 세금 및 사회보험 고려하지 않는다. 보니까 금액이 중요하죠. 금액이 57만 원입니다. 5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제조부에 근무하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용직이기 때문에 잡급이고 제조부이기 때문에 500번 되죠. 대변에는 현금, 그래서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잡급 제조경비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대변에 현금만 있기 때문에 출금으로 한 줄로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두 줄로 입력하고 싶으면 차변에 잡급, 대변에 현금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차변에 두 줄로 입력하고 차변에 잡급 제조니까 500번인데 금액은 57만 원 대변에는 현금 101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한 줄로 그냥 1번 눌러서 출금 잡급 507 누르고 57만 원 이렇게 한 줄로 입력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줄로 입력한 거, 한 줄로 입력한 거 그랬죠. 둘 중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입력하면 되니까 둘 다 입력하면 안 돼요. 둘 다 입력하면 오답입니다. 하나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줄로 입력하든 두 줄로 입력하든 상관없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서식이네요. 서식은 쉽다. 그렇죠. 9월 28일 영업부서 업무용 차량 일단 영업부서에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판관비밀을 하라는 겁니다. 교통부 위반 과태료를 고의서 납부, 현금 납부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금액은 5만 원이라는 거죠. 납기 후는 6만 원이니까 지금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 납기 내 내는 겁니다. 그래서 6만 원 아니고 납기 내 5만 원이라는 거죠. 날짜 보고 납기 내인지 납기 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납기 9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되니까 오늘까지 납부한다. 이거는 영업부이기 때문에 세금과 원가인데 판관비로 그래서 세금과 원가 판관비 대변의 현금 이번엔 한 줄로 입력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9월 28일 출금 1번 누르고 출번 세금과 공가 800번대 금액은 5만원 엔터 하면 되는 거죠. 역시 두 줄로 입력해도 상관없겠죠. 10월 5일입니다.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인천세관 통관수수료 30만원 현금 납부. 일단 현금이 대변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통관수수료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한 통관수수료는 원재료에 대한 매입 부대 비용에 해당이 돼요. 매입할 때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매입 부대 비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산의 원가로, 원재료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입니다.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10월 5일 입력하겠습니다. 10월 5일 차변의 원재료 30만원, 대변에는 현금 101 30만원. 역시 한 줄로 출금으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9월 26일 역시 서식에 나왔네요. 서식은 쉽다. 오케이, 쉽다. 본사 영업부 직원 명함. 영업부이기 때문에 일단 판관비고요. 명함 인쇄는 도서 인쇄비죠. 대금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그러면 4만원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도서 인쇄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하겠습니다.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 출금으로 한 줄로 간편하게 입력하죠. 세금과 도서 인쇄비 판관비 800번대 금액은 4만원. 끝났죠. 간편하네요. 밑에 7월 17일로 가겠습니다. 관리팀 직원 김명철의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그럼 당연히 대변의 현금이고요. 영업관리팀 우리 직원이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그러면 복리후생비죠. 만약에 거래처 직원은 결혼식에 축의금 냈다. 그렇다면 접대비일 텐데 우리 회사 영업관리팀 직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고 영업관리팀 판관비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판관비, 복리후생비,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두 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7월 17일 맨날 한 줄로 입력하면 그것도 좀 지루하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영업관리팀이니까 금액은 100만원 1 플러스 대변에는 현금 101 현금 100만원 자동 입력.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9월 11일 또 서식이네. 쉽다 생각하시면 되고, 상품 매입에 따른 택배 요금을 다음과 같이 증빙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대변에 현금 쓰면 되는 것이고, 상품 매입에 따른 택배비 운반비입니다. 운반비. 근데 상품 매입이기 때문에 운반비로 외계 처리하지 않고 상품 매입에 따른 부대 비용이다 해서 상품의 원가로 들어가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줄로 출금으로 간편하게 입력하겠습니다. 9월 11일 자, 출금 상품 금액은 430만원. 30만원이 아니고 430만원. 그렇죠. 4자 하나 안 들어가면 빵점입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9월 21일 신제품 개발을 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단 대변에 현금 지급해서 대변에 현금 쓰는 거고요. 특허권이라는 걸 취급해야 하는 수수료, 특허권 취득 위한 부대 비용입니다. 특허권으로 공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특허권, 처음 나오는 계정과목이죠.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특허권 건자 들어가니까 무형자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변의 현금. 그래서 한 줄로 간편하게 출금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21일 출금 특허권. 이게 아니죠. 특허권. 금액은 50만원. 대변에는 출금이라고 했으니까 대변 자체가 없죠. 여기까지 실수로 밑에 대변 여기까지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거 보기 싫다 그러면 F5번을 누르면 삭제 가능합니다. 그냥 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차변의 특허권,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회계책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여기 나온 문제들만 제대로 푸시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나온 문제 전혀 틀릴 것도 없고요. 만에 하나 실수한다고 해도, 하나 정도 실수한다고 해도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쭉 한번 복습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매매 유출 전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